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수로 여는 한문 6번째 강의입니다. 세 글자 해석하는 방법 4번째 패턴입니다. 순서는 3, 1, 2 요 패턴입니다. 바로 본문을 열어서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바뀐 것이 뭘까요? 3이 맨 먼저 왔어요. 다시 말해서 맨 앞에 글자가 요 글자가 서술어 역할을 하는 문장입니다. 뒤에 글자하고 이렇게 두 개를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두 덩어리 중에서 여기 요 녀석이 먼저죠. 뒤에 두 글자가 먼저, 앞에 글자가 나중에. 제가 첫 강의 때 두 글자면 된다고 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떨어질 추, 그 다음에 상노가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데 상노라는 글자를 파고 들어가 보면 추는 떨어질 추자고 상자는 서리상, 로는 이슬로입니다. 그러면 서리 그리고 이슬, 얘는 또 병렬로 나란히 있는 1, 2의 해석 순서가 되겠죠? 그럼 서리와 이슬 이렇게 되죠. 얘를 한 덩어리로 묶으면 서리와 이슬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석되죠. 그럼 그 밑에 것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는 떨어질 추자를 썼는데 여기는 일어날 기자입니다. 일어날 기. 그다음에 연은 연기 연, 무는 안개 무자죠. 연무 두 글자 해석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 연기와 안개, 연기와 안개가 일어난다. 매끄럽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기와 안개가 피어난다. 이렇게 될까요? 자연현상의 묘사를 아주 멋지게 쓰는 말이지요. 세 글자가 되면 성독이 가능하다고 했지요. 제가 한번 읽어볼 터이니 천천히 따라 읽어보시죠. 추 띄고 추 상노하고 기연무라. 좀 빨리 읽어볼게요. 추상노하고 기연무루다. 아무리 빨리 읽어도 해석되는 대로 읽으면서 해석이 되고 듣는 사람도 들으면서 해석이 될 수 있는 한문 공부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 보시면 다음 패턴 가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앞에 한 글자가 서술어 역할을 하고 뒤에는 목적어 묶음이네요. 목적어라 하면 무엇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임할임 해석 순서는 얘가 나중이지요. 임한다. 어디에 임한다 이렇게 되니까 얘가 나중이에요. 그러면 조경이라고 써 있는데 조는 아침초, 아침초, 아침에는 거울에 임한다. 여러분 다 그러시죠? 아침에 세수를 하거나 면도를 하거나 하고 나면 거울을 보면서 하지요. 아침엔 거울에 임하고, 여기 임한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임한다는 가까이 간다, 다가간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의역하면은 여기처럼 아침 거울에 비추어 본다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밑에 예시를 보면은 추선, 가을추, 부채선. 근데 이 거자가 갈 거자도 되지만 버릴 거자도 되지요.
그래서 가을 부채를 버린다. 참 이게 굉장히 아픈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추선이라는 것은 버려진 사람, 버림받은 여인, 버림받은 신하, 이런 사람을 나타낼 때 추선이라고 쓰는데 실제로는 여인을 상징하죠. 반처녀라는 사람이 버림받았을 때 표현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추선이라 가을 부채처럼 버려진다. 쓸모가 없어지니까 버려진다.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조경하고 거추선이라. 임조경 거추선이라. 이렇게 짧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패턴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앞에 부사가 오는데 주로 여기처럼 뒤에는 술목 묶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글자씩 묶을 수 있는 능력, 묶어서 어느 것을 먼저 해석할지 그걸 파악하는 것이 한문 해석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사지, 이 사자는 시키다 라고 했지요.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지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기 사지는 알게, 하여금, 잘못했네. 해석 순서를 지울게요. 시키다, 알게. 그렇죠? 실은 하여금 알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앞에 금지사로 쓰였어요. 물자는 뭐뭐 하지 말아라. 대표적인 단어 혹시 아세요? 물망초. 잊지 않는,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풀, 물망초라고 하고, 여기 물사지는 누구누구로 하여금,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누구로 하여금 알게 하지 말아라 해서 사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밑에 예문은 여문, 하고자 할 육자고 더불 여자, 더불다라는 말은 옛 표현인데 요즘 말로 말하면 함께, 누구누구와 이런 뜻이지요. 누구누구와 듣고자 한다. 당신과 함께 듣고 싶어 한다.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물자와 욕자를 맨 마지막에 해석하는 용례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시를 보면 또 금방 알 수 있죠. 한번 볼까요? 여기는 띄어 읽는 표기가 이 자리가 아니고 요리 옮겼지요. 이유는 간단하지요. 왜? 부정사가 붙어올 때는 반드시 한 덩어리가 되거든요. 미필, 이것은 필자가 반드시 필자라서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는 필자를 조금 어려운 단어로 기필하다. 기필은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할 때 기필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석 순서를 보면 반드시 이렇게 되죠. 반드시, 해석 순서를 보면 반드시 있다. 그죠? 근데 앞에 부정이 붙어서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있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런 게 밑에 보면은 불가, 이거 한 덩어리예요. 불가, 무, 없다. 글을 참 재밌게 썼지요. 유무, 있다, 없다. 그런데 가짜는 가희라고 이렇게 부사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불가무, 가희, 없을 수는 없다. 이런 경우 우리 흔히 이중부정이라고 해서 한문에는 참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뜻은 강한 긍정입니다. 불가 무, 없을 수가 없다. 결국에는 있다라는 말이죠. 네. 다음 예시를 보면 또 금방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예시를 보면 이제 입설상, 다시 또 이제 여기 이제 띄어읽기가 앞으로 왔지요. 입, 그 다음에 좌. 입은 서 있다. 좌는 앉아 있다. 뒤에 이제 장소를 묶어요. 이렇게. 장소를 묶는데,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묶는데 어떻게 묶습니까? 위에, 윗상자, 하는 아래 하자니까, 위에, 아래에. 어디 위? 눈 위. 어디 아래? 달 아래. 참 재밌죠?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디 서 있다고요? 눈 위에 서 있고, 지금 눈이 하얗게 내려서 눈을 밟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좌월하, 달이 둥실 떠 있는데 달 아래에 앉아 있다. 결국에는 달을 보고 있다. 그런 말이 되겠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입설상하고 좌월하라. 빨리 읽어볼까요? 입설상 좌월하라. 이렇게 읽죠. 이제 끝으로 6번째 예시를 보시죠. 변, 여기 변자는 분별할 변자입니다. 분별할 변. 무엇을 분별할까요? 이게 이제 서술어지요. 분별하다. 시, 비를 분별하다. 여기 시는 오를 시자고 비는 그를 비자입니다. 그릇뛰다, 잘못뛰다. 옳고 그름 이렇게 해석되시죠? 시, 비. 옳고 그름을 분별하다. 교자는 비교할 교자입니다. 비교할 교. 득은 얻을 득. 실은 잃을 실. 거기다 한 글자씩 첨가를 하면 이득. 그죠? 그 다음에 실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이득과 손실 이렇게 쓰겠죠? 다시 줄이면 득과 실을 비교하라.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변시비하고 교득실하라. 빨리 읽으면 변시비 교득실하라. 이 전체 네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입설상하고 좌월하라. 변시비하고 교득실하라.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숫자로 오는 해석 순서 중에서 세 글자짜리 네 번째 패턴입니다. 세 글자짜리는 총 5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입니다. 추, 상, 노, 서리, 상, 이슬로. 그래서 서리와 이슬이 추한다,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거 뭐 순서가 좀 이상하게 됐는데 잘못됐나? 서리상, 여기 표기가 좀 잘못되긴 했습니다. 서리와 이슬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한번 해석을 볼게요. 1, 2, 3 순차적으로 해석하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1, 3, 2 2, 1, 3 그 다음에 3, 1, 2 지금 시간에 배운 공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추상노,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입설상, 좌월하, 그 다음에 변시비, 교득실, 또 부정사가 붙을 때 미필유, 불가무, 그 다음에 금지사가 붙거나 이럴 때요. 물사지, 욕여문, 그 다음에 대표는 임조경, 아침엔 거울에 임하고, 거추선, 가을엔 부채를 버린다. 이런 패턴입니다. 이제 뒤 두 글자를 하나의 세 개로 보고 하나는 결국엔 뒤에 있는 두 글자를 묶어서 앞에 있는 글자와 함께 해석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3, 2, 2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